자, 우리 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CJ 하면은 당연히 이거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백설이 CJ입니다.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 브랜드가 백설이었고, 옛날에 요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걸 만들어갖고 슈가를 만들어갖고 정말 대박이 났었는데, 그 다음에 한창 싸웠어요. 뭘로 싸웠냐? 이걸로 싸웠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CJ였을까? 당시에 제일제당. 둘 중에 어떤 게 제일제당이었을까? 미원이라고? 아니에요. 미원은 적이었고 요게 제일제당이었죠. 기억이 나시는 분 아실까 보다. 미풍. 자, 밥에 미풍 넣어서, 밥이란다. 국에 미풍 넣어서 먹던 그 시절. 경쟁자는 미원이었어요. 미원은 누구 거였냐면 다 아시죠? 대상이죠, 대상. 대상그룹의 미원이었는데 당연히 미원이 훨씬 잘 나갔죠. 미원이 훨씬 잘 나가고 미풍이 아무리 해도 미원을 못 따라잡았어요. 이게 선두주자긴 했고 아무리 해도 미원이 못 따라잡으니까 광고, 그때 당시 이거는 저도 못 봤던 광고긴 하지만 아마 형님들은 광고 있을 겁니다. 서로 어떻게든 점유율 둘의 싸움이니까 미풍 같은 경우에는 미풍을 빈 봉지를 갖다 주면 쇠타를 줍니다. 그러니까 미원이 열받아서, 자, 미원은 빈 봉지를 주면은 순금 반지를 주겠다. 대단하다. 뭐 이런 거 했답니다. 금반지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여기는 고급 스웨터 주는 이벤트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거의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았는데 우리 미풍, 지금 제일제당이 신의 한 수를 냅니다.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신의 한 수를 내요. 뭐를 냈을까요? 저걸 따라잡는데 성공을 했죠. 그쵸? 다시다를 내요. 어허, 야, 저걸 미풍으로 영원히 못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다시다라는 엄청난 메가 히트작을 내면서 킹시다를 내죠. 그러면서 여기를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했어 옛날에?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야, 미워 얘네 이거 MSG야 MSG. 나는 천연이야. 얘네는 MSG. 이걸로 열심히 공격해서 어떻게 따라가서 지금도 호각이죠. 이거 MSG로 열심히 공격했어요. 이거는 뭐 이 맛이야 이거 있죠. 그래, 우리 혜자누님이 이 맛이야 하시면서 뭐 천연 조미료, 화학 조미료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립과 광고를 하시면서 거의 그거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핫산 형이 이거 사오셨거든요. 이거 왜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시다가 천연이라고 안 써있는데 이건 MSG고 MSG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을 보고 MSG와 천연의 차이를 말씀드리라 그랬는데 잘 모르겠고,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드셔보세요. 뭔가 이렇게 하면 맛이 나릴 텐데 PPL 없습니다. PPL 없습니다. 야, 설마 다시다가 저한테 PPL을 넣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원이 넣을 리는 없잖아. 경제방송 하는데 그 미원이 그 PPL을 넣을 리는 없으니까 PPL 없어요. PPL 없어요. 빼박 아니라니까. 이거 PPL 아니야. PPL하면 둘 중에 하나만 보여주겠죠. 둘 다 보여주겠니?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세요. 아니에요. 숙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숙제면은 숙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절대 PPL이 없습니다. 아니, PPL을 하더라도 설마 미원이 저한테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먹방도 아니고.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 둘의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 미원과 다시다 뭐 천연 MSG의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 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나중엔 안 좋았지만 뭐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식장에 걸어가시는, 물론 나중에 조금 이렇게 되셨지만 뭐 야기도 낳고 했으니까 뭐 해피엔딩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둘이 손을 잡았잖아요. 이게 대상그룹이에요. 대상그룹. 이게 삼성이죠. 우리 재용이 형이 이 임세령 누나하고 결혼하시면서 다시다와 미원의 싸움이 좀 싸우다가 에라이씨 하다가 알고 보니 같은 집이었다. 그 집은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서로 더 이상 거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결론은.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저 제일제당, 다시다의 제일제당을 얘기하기 전에 다 아시죠? 일단 왜 제일제당이 CJ가 탄생을 했는지 보시면은 저 위에 이병표 선생님과 박도울 선생님 계시고 돌아가셨죠. 첫째, 둘째, 셋째, 삼남이고 딸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있었네. 이게 삼성 간대요. 다 아시겠지만은 첫째 돌아가셨죠. 이명희 선생님이 제일제당을 갖고 가세요. 제일제당이 1996년에 삼성그룹에서 첫째 선생님한테 가면서 제일제당이 요 제1제당에서 CJ가 나중에 됐는데 독자 그룹 출범을 선언해요. 그럼 둘째는 세안이 됩니다. 세안이라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일합섬, 스포츠 좋아했던 분들은 제일합섬 있었죠. 배구였나? 제일합섬이 세안이 되고 웅진케미칼, 우리가 옛날에 웅진케미칼이 됐다가 지금 도레이 케미칼로 넘어갔는데, 세안은 이제 IMF 때 그룹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첫째 누나는 한솔재지를 갖고 삼성과 분리해서 나가고, 셋째는 당연히 뭐 삼성그룹 가져가셨고 이건 회장님이니까, 막내는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초반에 중반까지 전부 다 그룹 계열 분리를 하는데 막내는 신세계를 가져가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떨어져 나가고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계열 분리가 쫙 되면서 지분 완료가 됐는데, 뭐 이건 다 옛날 얘기니까. 자, 그래갖고 이 그룹의 축이 어떻게 됐냐, 당시에 이렇게 됩니다. 제일제당을 가지고 나온 CJ가 나중에 대한통운을 사죠. 그 다음에 CJ 오쇼핑, 3구 쇼핑을 산 CJ 오쇼핑이 CJ E&M과 그리진 않았는데 CJ CGV나 CJ 헬로우를 가져가면서 그룹의 두 축이 이렇게 나뉘어요.
한마디로 식료품을 가지고 있던 게 운송을 가져가면서 식료품과 배송, 로지스틱이니까 뭔가 연결이 되고, 이쪽은 쇼핑과 컨텐츠, 극장 뭐 이런 거니까 이쪽이 또 연결이 되고, 그룹의 두 축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2000년 초반에 CJ그룹이 폭발적으로 M&A를 하면서 저 두 축을 만들어 가는데 2010년에 이제 이재현 지금 회장님이죠. 이 회장님이 뭘 선언하냐면은 2020년까지 매출 100조 원을 가겠다. 그레이트 CJ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020년까지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 당시에 이게 20조 원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2010년에 매출. 한마디로 10년 만에 그룹의 크기를 5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해외 매출이 70%를 만들고 매출은 100조 원을 만들고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 세계 이상 사업 부문에서 세계 1등을 등극하겠다라는 그 당시에는 장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 어떻게 됐을까? 아직 2010년이 지난 건 아니죠. 작년까지 연결 매출액이 얼마였냐면은 30조입니다. 한 10년 동안 10조 늘긴 했거든요. 여기서 70조를 더 1년 만에 늘려야 되는 지금 막강한 위기에 빠져있죠. 70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늘긴 늘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그레이트 CJ 저 큰 비전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M&A를 엄청나게 합니다. 정말 많은 M&A를 하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제일제당의 가장 큰 M&A가 이거였어요. CJ 역사상 가장 큰 베팅인데 2.8조 원을 베팅해서 미국의 슈완스라는 그룹을 사요. 이게 뭐한 회사냐면 냉동식품업체거든요. CJ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 M&A 합병 딜, 단번에 북미 냉동식품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 2018년 8월에 삽니다. 근데 문제는 슈완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뭐가 만만한 회사가 아니냐? 3조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 수가 11,000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숫자인지를 잘 모르시면 안 되는 게, 제일제당이 몇 명이냐면 7,540명이에요. CJ 제일제당이 7,540명인데 미국에 1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산 거거든? 뭐 거의 뭐 50% 많죠, 50%.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기업이었는데 그래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글로벌 매출 70%라는 장기 비전을 달성해야 되는데 2018년까지 글로벌 매출이 택도 없죠. 지금 1조가 안 됐어요, 1조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슈완스라는 그룹을 사면 한 번에 얼만큼 뛸 수 있다? 이만큼이 뛸 수 있어요. 요 색깔. 이게 슈완스예요. 한 방에 이만큼이 뛸 수 있으니까 베팅에 들어간 거예요. 2.8조 주고 이거를 한 방에 뛰면서 그레이트 CJ라는 큰 비전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자, 저거 말고도 사실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당연히 차입 규모가 이제 미쳐들어요. 차입 규모가 점점 좀 커지는데요. 야,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까지 늘었냐면 제가 알기로 18조까지 늘었을 텐데 이게 얼마 전까지 11조였거든요. 그러면서 상반기 금융 비용이 5천억으로 38%, 작년에 한 4천억, 3,600억 했는데 1,400억이 단방에 뛰면서 빚이, 차입금이 그때 당시엔 4조였는데 지금 18조가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M&A 하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빚이 너무 많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금융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 그룹 전체 매출도 뭐 꽤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1921, 239, 268, 295 쭉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이 5%, 6% 왔다 갔다 하다가 4.9, 4.5, 4.4 점점 내려가죠. 영업이율이 4%대라는 거는 이게 식료품 기업이고 커다란 제조업체라는 거를 감안해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낮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쓰고 기업이 크고 공장 같은 거 크고 하니까 영업이율이 낮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낮죠. 아무리 그래도 4%대는 조금 많이, 정말 많이 내려간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들어서 드디어 실적에 비상이 걸립니다. 일단 한 분기라도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잠깐 안 좋았던 거, 잠깐 안 좋기 시작하면은 이런 레포트 좀 이렇게 붙어요. 사면초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예상치 하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먹구름이다, 매출액이 아무리 들어도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 15%가 줄었다, 비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2019년 10월에 무려 10년을 끌어왔던 M&A 확장의 경영을 턴합니다. 바꿔요. 비상 경영을 선포해요. 2019년 10월 24일이죠. 2020년 목표까지 1년 한 2개월 남았었는데 지금까지는 확장으로 전략을 한 10년 동안 가져가다가 글로벌 확장, 그레이트 CJ로 가져가다가 2019년 10월 24일 날 턴해요. 비상경영. 턴을 하면서 전략을 바꿉니다.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겠다. 지금 일단 커지기는 충분히 커졌으니까 수익률을 좀 올리는 그레이트 전략, CJ 전략을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잠깐 누르고 내실을 놔주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해야겠다. 일단 수익성을 개선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저것 반대로 팝니다. 이거를 레포트들, 애널리스트 형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경영 패러다임에 10년 만에 대전환이 오고 있다. 수익성으로 질적 성장으로 좀 바꾸는. 2019년 10월이니까 2달 됐어요. 2달 만에 이렇게 지금 턴을 하려는
물론 그래갖고 지금 성적은 일단 저 3분기 CJ 제일제당의 성과가 안 좋았던 거는 잠깐 안 좋았던 거고, 그 결과가 재무구조 개선을 해갖고 이것저것 팔고 저것저것 팔고 이런저런 거 구조조정을 한 끝에 드디어 성과가 좋아요라고 했더니 또 우리 애널리스트 형들은 그래 성과가 좋긴 좋은데 눈물 나는 형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야? 눈물 나는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 노력의 결실이 있었으니까 됐지. 일단 영업이익이 좀 좋아졌어. 어떻게 됐냐? 커지긴 커졌어요. 커지긴 커졌는데 여기서 사실 100조가 조금 조금 먼 목표여서 그렇지 10조 하던 게 한 20조 됐으니까 한 2배 정도 커졌으니까 충분히 잘하긴 잘했는데, 문제는 저렇게 커지다 보니까 1조 하던 순이익이 늘지는 못했죠. 여기 1조인데 뭐 2천억 5천억 하다가 아직도 순이익이 늘지를 못하고 위에 있는 매출액, 일단 덩치는 키우는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 노란색 순이익을 이렇게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자 이제 CJ의 희망편을 얘기합시다. 자, 그럼 CJ 그룹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을 나눠서 이쪽이 제일제당과 대한통운을 가지고 있고, 이쪽이 CJ 홈쇼핑을 중심으로 CJ 예능과 CJ CGV, CJ 헬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2010년대 가장 컸던 CJ의 딜 중에 하나가 저 슈안스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대한통운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CJ의 대한통운 쪽과 로지스틱 쪽과 음식료 쪽은 야 이게 성장성이 뭐가 있을까? 현금 박치기니까 돈은 뭐 그래 그럭저럭 번다고 쳐도 성장성이, 아니 대한통운 물류 같은 거죠. 택배, 물류, 수송 뭐 이런 건데 이게 성장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2011년 CJ가 가져가는데 많이 썼죠.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2조 2천억에 샀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에 걸쳐서 대한통운이 꿈꾸고 있는 꿈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CJ 대한통운이 그런 그레이트 CJ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5년간 회사를 8개를 사요. 이 회사 저 회사를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를 산 게 아니라 미국 회사, 중국 회사, 동남아 회사, 인도 회사, 뭐 중앙아시아 회사 쭉 사요. 싸지도 않아요. 이거 보시면 2,300억, 어떤 건 4,000억이 넘습니다. 4,000억, 1,500억 뭐 이런 것들을 쭉 사서 8개 해외업체를 마구마구 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뭐 냉동 물류 회사를 인수했다. 2015년. 이것도 무려 가격이 4,000억이에요.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태국에 가서 뭐를 샀다. 뭐 인도네시아에 가서 뭐를 샀다. 줄줄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대한통운이 어떻게 되냐? 글로벌 임직원 비중이 2만 명, 2만 명. 와. 진짜 대단하다. 전체 임직원 수가 27,500명인데 글로벌 임직원 수가 21,000명이에요. 77%. 와, 37개국 148개 도시인데, 자, 이 정도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국내 비즈니스하고 해외 비즈니스 중에 해외 비즈니스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꿈을 보여드릴게요. CJ 대한통운이 얼마 전에 태국에 첨단 물류센터를 개설했다. 동남아 진출 속도를 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진출해서 뭐를 하는 거냐 하고 무슨 도대체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애널리스트 형들의 또 레포트를 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뭐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 커진다. 아, 다 알지. 커지겠지. 야 이거 커지겠지. 당연히 안 커지겠냐. 중국을 봐도 커지고 누굴 봐도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 텐데, 야 그거 우리가 뭐 들어가서 이커머스 시장에 이거 싸움이 되겠어? 이거 돈 놓고 돈 먹는 엄청난 자본 게임을 하고 있을 텐데 상대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러고 나서 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대한통운은 이커머스를 하는 형들이 아니잖아요. 얘들이 커질 테니까 배달은 내가 해줄게거든? 아,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배달은 내가 해주니까 나는 배달로 MS를 키우고 돈을 먹겠다. 아, 들어갈 수 있나? 동남아시아 시장에? 정말? 들어만 가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은 저게 정말 들어가면은 뭐 이거 동남아시아에도 종이값이 오르나, 옛날 영상 보신 분 알겠지만 택배 시장, 배달 시장이 커지면은 제조업체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 동남아시아 제조업이 뭐 있지? 뭐 이런 망상을 하다가 정말 형들이 될까? 에이, 그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걸 보시기 전에 CJ 대한통운의 글로벌이 이미 40%예요. 국내가 58%고 글로벌이 42%니까 6대4 정도까지 글로벌이 좀 커진 상황이고, 여기저기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포트를 쭉 봤어요. 택배 성장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래, 그건 알겠어. 택배 시장이 커질 것도 알겠어. 이커머스 확대, 이건 어차피 우리 몫이 아니니까 택배 성장이 커지니까 거기 들어가겠다. 그럼 얼마나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거거든요. 1.8% 태국에. 얘들은 거의 뭐 국영 공영 그러다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뭐 한국 같지도 않은데 1.8%가 뭐 별거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형 그거만 보면 안 된대. 뭘 봐야 돼? 만들고 있어. 뭘 만들고 있어? 터미널을 만들고 지금 태국에 증설 계획이 쭉 있는데 이미 거의 만들었고, 올해 서브 터미널을 큰 거를 만들어서 택배 기사 수를 2배로 늘려서 얼마까지? 5%. 야, 태국 시장의 5% 그게 큰 건가 싶어서 다시 쳐다봤더니, 그게 왜 크다 얘기하냐면은 이거 어차피 뭐 국영 공영 뭐 이런 거 떠나서 1, 2위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5%가 되면은 이만해지는 거잖아요. 3등이다.
택배 3등 업체다. 3등이라고 보면은 그럴듯한데? 3등 업체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가 가져온 데는 굳이 택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석유 운송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매출액으로는 이미 얘들을 넘었다. 매출액 기준은 1위고 자기들 택배 기준으로는 뭐 3위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2018년부터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우리가 1등을 하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다. 이게 우리의 글로벌 비전이다. 중국, 미국은 모르겠어. 들어가서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죠, 이거. 태국 형님들 대부분 이거 하시잖아요, 이거 하시는데 가서 배달을 하면서 말레이시아하고 태국 이런 동남아에서 궁극적으로 돈을 넣어서 더 M&A를 해서 여기에 물류 사업 1위 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말레이시아 법인 통합하고 동남아 물류 사업을 강화해서 지금 이미 말레이시아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택배만 말고 석유 같은 운송하는 다 합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1위다. 민영 1위 이미 올라갔다. 택배만은 아닙니다. 택배만은 역시 그 한 3%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잘 듣다 보니까 야, 꿈과 비전은 좋아. 그래, 동남아시아에서 앞으로 택배가 물동량이 늘어날 거 너무 확실하니까 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갑자기 아픈 기억이 났어요. 무슨 기억이 났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죠. 동남아 택배 시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통운이 동남아에 들어가서 최소 나라별로 5% 또는 그거 이상이 돼서 여기서 또 하나의 길을 열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건데 그 비전까진 좋은데 그래서 제가 형들 그런 비전이 있구나. 나 비전이 없는 줄 알았어 하고 보니까 ROE거든요. 자본 대비 번 돈은 1.7%입니다. 이거 은행 예금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좋았어. 알겠어.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비전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정확하게 저거랑 굉장히 비슷한 CJ의 비전에 한 5년 전에 혼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저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굉장히 어디서 났더라 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CJ CGV가 중국하고 터키 진출하면서 했던 말하고 이거 완전히 데자뷰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 분 있습니다. CJ CGV가 2017년도에 16년 15년부터 마찬가지 중국하고 진출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 80%를 늘린다. CGV가 가야 할 길은 글로벌이다. 대한통운이 가야 할 길은 글로벌인 거죠. 인수합병, 똑같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형화 수직 통합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트렌드에 발맞춰서 CGV가 2020년 올해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옛날 방송 보시면 압니다. 제가 요거에 혹했었죠. 저가 원래 귀가 얇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중국에 진출하고 터키 회사 1위 회사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는 안 드릴 텐데 물론 그 결과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효자가 아니라 그 볼지덩이가 됐죠. 이게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터키에서의 실패가 뼈아프다. 이게 혹시 방송을 못 봤던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거 뭐 2019년 뉴스이긴 하지만 심지어 라인 보소 어벤져스도 못 구할 CJCGV 재무구조 개선이 요하다 2019년 뉴스인데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왜 그랬었냐면은 뭘 샀었냐? 터키 1위 업체를 삽니다. 무려 얼마더라? 8천억인가를 들여서 터키 최대 극장 사업자인 마르스 엔터테인먼트를 사는데 자기 돈은 3천억을 넣고 나머지 거의 4천억에서 5천억을 빌려요. 그 빌리면서 뭐를 약속해줬냐면 나중에 다시 갚겠다는 걸 약속해줬는데 이 터키 리라화가 불안하니까 그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리라화 위험을 CJ한테 넘깁니다. CJ CGV가 오케이 내 그대로 원화로 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가 어떻게 됐냐? 이 리라화거든요. 리라화 가치가 여기다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답이 없는 이게 4천억에서 5천억짜리 빚인데 몇 배로 떨어진 거야? 이거 한 3분의 1로 떨어졌나? 이거 왕창 떨어진 거야. 빚이 5천억이에요. 5천억. 4천억인가 5천억인가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만큼 늘어난 거죠. 가만히 앉아서 빚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와 이게 답이 없게 손해를 봤습니다. 얼마나 답이 없게 손해를 봤냐면 이 TRS가 이제 토탈 리턴 수합인데 그건 뭐 아실 필요 없고 이 TRS 관련 손실이 실제로 줘야 될 게 올해 말인가 내년인가 그랬어요. 1년 남았어요. 지금까지 아까 전에 그 리라와 빠지고 해서 나온 평가 손실이 3천억이에요. 아직은 안 줘도 돼. 계약 만료에 딱 줘야 되니까 1년 남았어요. 1년. 정말 드라마틱하게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지금 생돈 3천억이 나가게 생겼어요. 실제 현금 주실 발행할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 손실이어도.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CJ CGV가 순이익이 2019년에 마이너스 2,390억. 2018년에 마이너스 1,890억. 지금 뭐 ROE는 마이너스 457%니까 지금 뭐 자본 다 나간 건가? 두 개 합쳐서 4천억 손해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에 얽힌 파생상품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레포트들이 쭉 나오면은 뭐 이런 거죠. 난관의 연속이다. 지금 손실이 계속 더 발생하고 있다. 지금 1200억을 더 쌓았고 700억을 또 쌓았고 세전 손실이 2000억이고 손실을 아직도 감당하는데 헉헉이고 있고 CJ CGV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때가 글로벌을 향한 야심찬 꿈을 꾸었던 때고요. 제가 이 팔랑거리는 귀로 잘못해서 그 형한테 후루룩 짭짭했던 게 여기입니다. 예전 방송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무서워서 그래도 넘겼는데 그 형이 잠깐 기다려봐. 주가도 좀 내려왔고 앞으로 터키하고 뭐 중국의 미래의 성장성을 봐. 이거 글로벌이 너한테 열렸어. 여기에 너도 뛰어들지 않겠니? 친구야 하면서 저한테 이걸 쳐서 역시 형이야 하면서 악수를 했던 게 이 근처였어요. 거기에서 악수를 했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나리오를. 나 진짜 터키 뭐 이때 뭐 에르도안이 무슨 뭐 트럼프 형한테 야 이 새끼야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싱쿵싱쿵했어요. 저 형은 또 오늘 왜 그러나 무슨 뭐 쿠르드족을 어떻게 했네 그러면 아유 진짜 좀 하지 좀 잘 좀 살지 그거 아니 뭐 좀 트럼프 형하고 악수도 하고 그래야지 걷다 대고 또 뭐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저 형은 또 오늘 왜 저러나 밥이 안 넘어가던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그때 뭐 그럼부터 뭐 이렇게 갔죠. 갔지만 뭐 살다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니까 뭐 하여튼 그럴 수 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 CJCGV는 저게 지금 1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짐을 쥐고 뛰는 거여서 주가가 바닥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멋지게 진짜 멋져요. 지금 8개 국가에서 CJCGV가 아직도 멀티플렉스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 터키, 베트남에서 1위입니다. 1위 사업자예요. 우리나라 CGV 1위잖아요. 멀티플렉스에도. 터키에도 마르스 1위예요. 베트남에서도 1위입니다. 이거 베트남에서 따로 분사해도 실패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엄청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실이 나면서 제가 잘 알고 있죠. 만기를 1위 글로벌 1위를 향한 이 비전은 멋있었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지금 게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오면서 중국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영화관에 잘 안 오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화관에 잘 안 오면서 단기 실적도 조금 악화가 되면서 뭐 그거는 뭐 금방 해결이 되겠지만은 CCTV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이게 풀려야 주가 상승이 아마 그게 가격 상승이 보일 텐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비슷하게 기다려 축하해 미안해 미안해 중국과 터키는 그래 터키는 그럴 수 있지만은 터키는 맨날 그 뭐 럼프 형한테 뭐 이렇게 하고 뭐 유아 뭐 그러면서 싸우니까 그러지만 야, 동남아는 아니야. 진짜 아닌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 무슨 많이 들은 거 똑같은데. 동남아는 아니야. 동남아는 열린다 이거지. 옛날에 터키도 열린다며. 열리긴 열렸는데 시장은 좋았지만 환율이 이랬잖아. 열린 것도 있고 안 열린 게 있었는데 안 열린 게 더 커서 그랬고 동남아는 열린다. 이게 그런가? 이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귀걸레 였기 때문에 팔락팔락팔락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근데 아까 보니까 1.6%던데 이게 열렸다고 할 수 있나? 1.6, 5% 간다니까, 우리 5%. 이게 5% 가면 그 돈은 버는 게 맞겠지? 이게? 하여튼 뭐 그쪽으로 이제 희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외환위기 온다고? 잠깐.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됩니다. 베트남 외환위기 오면 그거 망하는 거죠, 이런 거. 뭐, 말레이시아, 뭐, 통화 가치 폭락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은, 무슨 외환위기가 와?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아직 절대 안 샀어요. 절대 안 샀지만 하여튼 CJ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을거리 말고 로지스틱 쪽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CJ 현재까지 비전과 희망을 보여줬고 자 그럼 현재를 봅시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현재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냐